민우하고 태우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 가족 지훈이의 어떤 단종 그 연기는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지훈이를 약한 영웅에서부터 눈빛이 다르다라고 느꼈어. 12살에 내가 처음 단종을 했었을 때는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당하기만 하는 단종이었고 근데 여기에서는 침묵보다는 호소를 하고 싶어. 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었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배우가 사실은 뭐 한 3개월에서 몇 개월 동안 촬영을 하는데 근데 그 시작해서 끝까지의 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까지 그걸 준비하면서 다 맞춰가지고 이름 이민호, 정태우, 설민서. 자, 첫 번째로 이제 전학생들의 공통점은 와 이게 뭐야 단종과의 인연이라고 했어. 그렇지. 둘 다 그러면 단종 역을 했던 거고 몇 살 때 했는지 기억이 나 그게? 나는 그냥 몇 살 때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M본부의 그 조선왕조 500년 뿌리 깊은 나무 거기서 이제 새손 역할을 맡았어. 그러니까 새손이다 보니 단종인 거지. 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어린 시절. 태우는 그러면 나는 12살에 한명회라는 드라마 그리고 마지막에 17살 왕과 비라는 드라마에서 단종을 했지. 아이러니하게도 단종이 12살에 즉위를 해서 17살에 생을 마감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12살에 한 번, 17살에 한 번 그 역할. 그걸 스포를 하면 어떻게 해? 나 아직 영화 안 봤는데. 아니 근데 나 오늘 보러 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진짜. 스포 말고 그 역사잖아. 그거는 다 아는 거야. 근데 이거 모르고 보면 2배 이상은 더 재밌대. 진짜 재밌대. 야 이거 너무 우리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역사 얘기했는데 선생님 그럼 이거는 스포로 봐야 돼요. 스포를 안 봐야 돼. 나 같은 사람한테 완전 큰 스포죠. 아니 근데 이 나이는 영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 알고 봐도 재밌어? 아 이게 오늘 우리가 단종 얘기를 할 건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 되새기면 10배 재밌고 안 보신 분들이 오늘 얘기를 듣고 가시면 100배 감동. 아니 근데 왜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 왕사남이 그냥 어디 가도 다 이슈잖아. 이야기 주제인데 너희들은 이제 너랑 나랑은 동료잖아. 그지? 그렇지. 근데 나는 지훈이는 가족이야. 네? 그 박지훈이랑은 왜 가족이야? 너무너무 든든하다. 진짜. 알죠? 내가 이제 궁금한 것은 왜냐면 선배 단종이잖아. 그래 민우하고 태우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 가족 지훈이의 어떤 단종 그 연기는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지훈이를 약한 영웅에서부터 눈빛이 그거 다르다라고 너무 느꼈어. 달라. 눈빛이 슬프면서도 따뜻하면서도 그 안에 무서운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 나랑 좀 닮았지. 내가 한 끼씩 밥을 먹을 때 그때 지훈이 눈빛이 그랬어. 징그럽다 징그러워. 징글징글. 니 때문에 묻혔다. 니 때문에 묻혔다. 주십시오 얘기는 아직까지 한다. 아유. 그때 밥을 먹는데 눈빛이 다르더라고. 달랐어. 눈빛 깊이가. 봤어? 다 왕사남. 아 그럼 눈빛이 봤지. 좋은데요. 12살에 내가 처음 단종을 했었을 때는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당하기만 하는 단종이었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훈이가 나도 모르게 이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침묵보다는 호소를 하고 싶어. 무언가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었고 그 가족보다 더 진한 그 우정이 너무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참 재밌게 봤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배우가 사실은 뭐 한 3개월에서 몇 개월 동안 촬영을 하는데 그 영화가 시작해서 끝이 있잖아. 근데 그 시작해서 끝까지의 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까지 그걸 준비하면서 다 맞춰가지고 했다는 인터뷰를 듣고 참 대단한 친구다 라는 생각은 했어. 근데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스포한다고 그럴까 봐 말을 못하겠어. 안 돼. 나 박지훈이 단종인 건 알아. 민서가
어떻게 보면 500년 만에 단종이 보기가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세조가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늘에서 그렇지, 그렇지. 뭐 하늘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와. 내가 볼 때는 참담하지. 아, 참담하다. 이게 사람이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잖아. 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뭐 이유를 대고 거짓말을 해도 이 역사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힌단 말이지. 그래서 그 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수양대군 두 아들이 원래 그 업보가 자손한테 가요. 그 두 아들이 그렇게 절명을 하고 그리고 한 명에는 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연산군이 파가지고 부관 참시하고 그래서 이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역사인데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 요즘 그 왕사남 열풍이 불면서 그 원조 우리 단종들 연기도 지금 뭐 유튜브에 엄청 올라오더라고. 그치. 그 특히 태우가 했었던 정순왕후랑 따로 유배 간다는 얘기를 듣고 오열하는 씬. 그거 기억나, 태우? 기억나. 아직도 기억나? 이게 저 한명회잖아. 나 저 옛날에 그래 이덕화 형님이 한 명이잖아. 저거 할 때 난 봤어. 너무 잘해갖고 아역상을 받았지. 그 한참 지나서 근데 또 단종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막 도망 다녔어. 같은 역할, 같은 비슷한 작품들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연기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었고 너무 감정씬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았었어. 그래서 계속 도망 다녔는데 단종은 공석이었고 정순 왕후가 캐스팅이 됐는데 김민정이 캐스팅이 됐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너무 이뻤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한다 그랬지. 아니, 태호야. 실제로는 그 정순 왕후가 이제 한 살 연상이잖아. 맞아. 근데 이런 걸 알아? 민정 씨하고 나이가 어떻게 돼? 나랑 엄청 친한 친구지. 그래서 우리 아역 때는 사실 민정이랑 뭐 잡지, 광고,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했어. 아니 근데 둘은 왜 떼어놓는 거야? 그냥 같이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야? 나도 그게 좀 궁금해.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교수님 추론은 아마도 둘이 보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다. 골치 아프다 이거지. 나 그거 공감해. 있잖아, 얘기하시는 그 정순 왕후는 8순이 넘는 진짜 장수하셨어. 진짜? 그 시절에? 오래 사셨어? 진짜 오래 사신 거네. 그 장훈이가 역사에 뭐 관심도 설미서. 많고 공부 많이 한 건 알았는데 나는 오늘 호동이를 재발견했어. 벼락 많이 하 아니다. 벼락 오늘 온다고 벼락치기 한 거. 디테일하게 물어봐 다 들어. 들어오기 근데 외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 들어오기 전에 기본은 알자, 기본은. 그거를 줘. 그래 디테일을 어떻게 알아? 정순 왕후가 그러니까 8순까지 정순아가 저렇게 헤어졌잖아.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그냥 관노가 되고 정확하게 관비지. 노는 남자야. 관비가 된 거야. 세조가 이 비구니 분들이 사시는데 거처하게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염색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게 일설에 따르면은 흰천을 물에 담그면 자줏빛으로 바뀌었대요. 그만 많이 맺힌 거야. 그렇지. 근데 이 한많은 인생 82살까지 사세요. 82세인데. 그럼 이게 고통스럽잖아, 그지?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분이 이 안 맺힌 상태에서 82세를 살면서 세조 아들들 연달아 죽고 세조 피부병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고 그리고 한 명애가 나중에 연산군 때 부관참시 되는 것까지 다 보고 가셔. 그러니 이게 참 한을 달래는데 어느 정도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한이 민우는 저 단종 역할도 했지만 단종 매형 역할도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 역할을 했었어요. 내가 이제 경혜공주의 남편이다 보니 나도 이제 단종 보기를 위해서 금성대군과 손잡고 세조한테 많이 이제 대들어요. 결국에 나중에 이제 거열형 당해서 죽지. 거열형? 거열형. 아 이거 찍는 거? 드라마 찍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거열하고 능지처참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능지처참한다고는 이렇게 다 갈갈이로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능지처참은 과정이 좀 달라요. 어떻게? 포를 떠. 진짜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지를 이렇게 하는 게 능지처참이고.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능지처참까지. 이게 무슨 죄를 지면 저러냐면 뭐 반역이랄지 강상죄라고 그래서 신문죄를 흐트린다랄지 이런 대역죄는 저런 걸로 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아시아권이 유교잖아. 근데 유교는 이 신체 발부가 수지부모 아니야. 수염도 안 자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저런 거야. 신체가 훼손되면 그렇네. 그래서 사약이 고마운 거야. 차라리 그래도 고통 속에 죽어가도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왜? 내 신체를 훼손 안 시켰으니까. 그래서 사약으로 이거 갈 때는 망극하지. 망극하지. 그래서 자꾸 성은이 막 그지. 근데 저 서구는 달라요. 유럽 쪽은 고통 없이 죽이는 게 고마운 거야. 깔끔한 거야. 그래서 귀족들은 보통 참수 한 방. 아 이거 그 말이 안 끼로 통하네. 그래. 그건 조금 뒤에 나오고 일반 백성들은 뭐 거열도 있고 저기는 화형도 있고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면 힘든 거야. 신체 훼손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다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야 이거 형벌도 민주주의로 가자. 백성도 고통 없이 죽이자. 그래서 나온 게 이 단. 그래서 이거야? 달라요. 한 번에 확 그냥 자르는. 야 능지처참 이런 얘기는 쉽게 하면 안 되는 거네. 무섭다. 우리 정종 그다음에 경혜공주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 근데 정종 역할을 한 거잖아. 나는 정종. 왕 정종이 아니라 사람 이름 정종. 그 단종이 자기하고 누나하고 동복. 그 남매가 그렇게 끈끈하고 나중에 수양대군이 개우정난 일으켰을 때도 누나 집에 있었거든. 그 남편이 바로 우리 민우야. 정종이 경혜공주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결혼을 시켜놓으면 뒤탈이 없겠다. 그래서 세조가 암암리에 그럼 정종으로 해라. 그래서 결혼을 시켜놨는데 이 정종이 뭐 금성대군도 만나고 뭐 하고 다니면서 계속 역모를 깨었다 저렇게 죽었다. 이런 내용. 참여하는 배우분들도 책임감이 진짜 남다르겠어. 역사 드라마나 이제 사극을 하게 되면 부담이 많이 돼. 엄청 부담이 많이 돼. 왜냐하면 특히나 실존 인물과 실존했던 시대를 연기해야 되니까 부담감이 그냥 창작물보다는 훨씬 많지. 이걸 뭐 모르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니 그거 진짜 되게 대충 중요한 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배우가 평생을 그 사람처럼 계속 머리에 남는 경우가 있거든. 민우 사실 용의 눈물에서 양녕대군 역할을 민우가 너무 잘해서 난 아직도 우리가 어디서 양녕대군이라는 글자를 내가 보거나 얘기가 나오면 아직도 민우가 얼굴이 떠올라. 최고의 연기라고 생각하고. 용의 눈물 때는 근데 난 사실 충령이었어. 원래 캐스팅은 충령대군으로 됐어. 원래는 역사책, 뭐 소설책 해서 한 40몇 권 정도 읽고 해서 들어갔어. 고 김재영 감독님께 뭐 그냥 레포트라고 해서 해서 이제 갔어. 감독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나한테 틱 던져주면서 너 양령이야. 가서 양령 준비해 그러시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 왜냐면 감독님이 이 드라마는 태조 이성계, 이방원 그리고 충령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캐스팅이 됐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양령이래.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어. 근데 웬걸? 나 왜 이렇게 대사가 많어? 오히려. 아니 분량이 훨씬 많아. 나중에 근데 이유를 몰라 아직도 난. 근데 민우야 내가 양녕대군 38대 손이라는데 맞겠지? 진짜? 그건 내가 모르지. 누구한테 무슨 내가 모르지. 아니 근데 민우가 그 용의 눈물이 사극 중에 역대 최고 히트를 해서 56% 넘었을 걸 아마. 근데 의외로 왕 역할은 한 적이 별로 없다고. 연산군 연상군. 조선총잡이라는 작품에서 고종. 그리고 2년 전에 M본부의 열려박씨라는 드라마에서 특별 출연인데 그냥 조선의 임금. 태호가 반대로 즉위를 많이 했지. 조선 이전, 조선 이후. 조선 이후에는 단종 2번 했고 여인천하라는 드라마에서 인종. 너 여인천하도 했어? 나도 했는데? 너 이게 언제 옛날 했어? 드라마는 기니까 여인천하가 한 2년 약간 넘었지. 시들이 좀 다른 거야. 자기 역할 끝나면 아예 모니터를 안 하는구나. 아니 얘는 지 것도 모니터를 잘 안 해. 완전 꼰대 스타일이야.
조선 이전의 고려 시대 때는 그 무인 시대 때 희종. 너 무인시대도 했어? 아, 너도 했어? 민우도? 내가 무인시대가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작품이야. 그냥 둘이 녹화 세트가 내가 달라. 무인시대에서 죽고 한 달 뒤에 군대 갔어. 아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민우랑 엄청 많이 겹쳤네 드라마들이. 근데 드라마가 워낙 길고 시기를 이렇게 되게 넓은 시기를 대하사극이잖아. 말 그대로. 민호를 계속 주는구나. 아니 어른들은 난 시청자들은 민우랑 나랑 되게 친한 줄 알아. 근데 드라마에서 이렇게 한 번도 같이 얼굴 보고 연기한 적이 없어. 접점이 없네 또. 아니 같은 인물이라도 세자하고 왕의 그 역할에 대한 연기는 다르지. 왕이 되면 일단 편해. 촬영 덜 움직여. 덥거나 추울 때도 동성이 안 돼. 왕은 일단 앉아. 일단 왕은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 일단 앉아 있으면 돼. 모두가 내 앞으로 들어왔다 나가. 세자도 무조건 들어왔다 나가야 돼. 아, 왕은 그냥 앉아있으면 난 앉아 있어. 그리고 뭐 야외 촬영을 해도 모든 사람들은 뭐 궁전에서 촬영할 때도 저 멀리 막 그 대궐 쫙 다들 그 엎드려 있고 하다 보니까 쫙 가잖아. 난 가서 문만 열고 나오면 돼. 그러네. 좋네. 없어. 그러면 먹는 것도 다르겠네. 아 먹는 거는 임금이 되면 좀 골치 아파. 왜? 이제 열악한 시절 얘기야. 이게 한 40년 전 얘기하는 거야. 음식이 쉬어. 음식 준비를 좀 일찍 해놔요. 그렇겠지. 쉬는구나. 열악한 분명히 제대로 만든 음식인데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오후 4시가 되고 뭐 저녁이 되잖아. 그렇지. 일단 임금이 되면 가만 보면 안 먹어. 다 쉬었으니까. 굳이 안 먹는 거면 안 먹어. 굳이 안 먹어. 그리고 숟가락 한번 이렇게 딱 들었다가 괜히 그런 씬도 아닌데 노하우가 있네. 술을 한 잔. 아니 근데 진우야. 안주를 잘 안 먹어. 그리고 왕이 되면 되게 좋은 점은 조재윤이 그러더라고. 너는 누굴 잡아와라. 편전에서 한 번만 대사하면 되는데 나는 그걸 잡으려고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이걸 다 촬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 씬이 나와도 똑같은 개런티고 한 회에 10씬이 나와도 똑같은 개런티잖아. 왕은 편전에서 명령하면 딱 한 회 개런티 잡아오거나. 근데 뭐 내시나 장군 뭐 액션씬 하고 말 타고 한 며칠을 찍어야 이제 똑같은 개런티를 받으니까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둘 다 연산군 역할을 맡았었잖아. 그때 뭐 엄청 죽였지 이 사람들. 난 3주 동안 내가 한 200명 넘게 죽였어. 가장 역대 많이 죽인 왕이 연산군이야? 내가 볼 땐 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 개연성이야, 개연성. 이방원은 있잖아. 아버지가 이성계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형제들을 죽이고 왕에 올랐잖아. 근데 제발 이 모든 건 내가 다 안고 간다. 왕권이 강해지고 얘한테는 내가 좋은 나라 물려주겠다 그 마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이 나올 수 있었던 건 태종의 은덕이거든. 모든 피를 자기가 다 안고 간 거야. 이 나라와 백성,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여도 그 사람이 이제 부대에 좀 평가가 다른데 연산군은 이타심은 없고 다 자신의 뭐 개인의 복수, 뭐 야심, 향락 이런 것 때문에 죽였잖아. 이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개연성과 목적성. 어쨌든 인원이 많기는 많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그 아역 친구들이 사극에 출연하면 어떤 역할이 따오를까? 강호동이랑 나랑은 정해져 있잖아. 임꺽정. 오랑캐 장수 뭐 이런 거랑 거란의 야율용서다. 이거 없어? 왕이 될 상이 온다? 나는 있어. 나는 수근이. 왕. 당장 들러하시오. 누구를? 용포가 너무 길어가지고 수선해야 돼. 근데 끌고 옛날랑은 다니고 옛날 왕은 미소가 다 컸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 들어보자. 어떤 부분이 왕 이미지가 아니 있는 거야? 내 얘기는 일단 수근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소화가 될 수 있는 얼굴로 보여서 지금 보면은 천민 역할을 해도 너무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디
상인 역할을 해도 너무 잘하고. 자, 어서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선과 악이 있어서 난 너무 좋은 거. 지금 호동이 표정 안 좋잖아. 이놈을 돼지 우리에 가둬놓고 누가 돼지인지 누가 인간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거친께서 먹여대거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세. 부탁드립니다. 아니 천민이 너무 오늘 기가 컨디션 안 좋은데 돼지랑 함께 자라니요. 아 근데 나는 내가 감독이면 인조 때 막 병자호란 해가지고 막 그 수모 당하고 그러잖아 인조가. 근데 그 아들이 효심이 깊어요. 아버지 제가 그 이마의 상처 되갚습니다. 그러면서 북벌 청나라 치겠다는 거지. 교종. 효종이지. 효종이 좋아. 강효종. 좋고 강호동이 누가 대한민국을 몇 번을 들었다 놨잖아. 이게 있지. 효종이 이게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승하하시고 딱 관에 들어갈 때 어깨가 딱 걸려. 관에. 관을 다시 짜. 이야. 갑자기 딱 들어요. 효정. 그러면 호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깨가 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역사 기록으로 치면 나도 할 왕이 있어. 성총이 조선 왕 중에 최장신이래. 최장신이고 그 기록에 신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하는 크시냐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어. 그 당시 70 넘으면 장신 아니 아닐까? 그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신하가 어떻게 이렇게 크십니까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장훈이는 아니, 엄청- 엄청 좋은 주택 감박으로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자, 설명을 이러고 자, 다음으로 이제 전학생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영영과 출신이라고 해서 아니 민호랑 태우는 알겠는데 민석이는 뭐 그냥 연영과 나는 어렸을 때 꿈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어. 꿈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 다. 글을 쓰고 연출하고 배우까지 같이 하고.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뒤에서 맨날 이렇게 희곡 쓰고 맥베드 오델로 들고 다니고. 내가 이제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25에 들어갔는데 지태, 유지태. 나보다 후배인데 같이 다녔어. 유지태 하지원. 이번에 그 이번에 한 왕사람도 또 이렇게 그 한 명의 한 명이 유지태. 역할이 확 오잖아. 그 잘나고 이쁜 애들이 너무 많잖아 학교에. 근데 걔네들은 좀 달랐어. 너무 성실했어. 너무. 지태는 살았어 학교에서. 결국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친구들이 성공을 한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 선생님이 된 거야, 그럼? 연역할 이제 아니 나는 역사 싫어했어. 좋아할 수가 없지. 뭐 1592년 임진왜란 이순신 강제로 외우게 하고 우리 때만 해도 못 외우면 손바닥만 했는데 누가 그 좋아하는 거잖아. 맞아. 안 좋아했어. 혼났어. 그 우리 친구들은 알겠지만 연극영화관 있잖아. 꿈이 있어야 다닐 수 있어. 근데 내가 25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좀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시급 5,000원 그 아이들 사회 가르치는 알바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들 상대한테 공부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가던 도서관에 가서 백범일지를 만나고 반중록을 만나고 난중일기를 읽다가 이게 확 열려버려. 열렸어. 이거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런 개연성과 스토리보다 더 탄탄하고 비극적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지금까지 그렇게 재미없게 배웠을까? 막 세상이 달라지면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 개연성과 그 스토리텔링 위에 이것들을 다시 재료 삼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한 보따리를 딱 얹혀놓은 거지 아이들에게. 이거 아이들이 이제 신세계다. 민석이 강의에는 연기가 있어. 아니 연기가 지금 맞아. 딱 이런 제스처랑 그러니까 막 그 재밌는 거지. 그 연기에 너 표현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내용까지 들어오는 거야. 강의 듣다 보면 눈물도 나. 그 내가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전혀 다른 이제 그 역사 선생님 길을 내가 30년째 하고 있는데 역사 선생을 그게 처음에 이제 핸디캡이지 발목을 잡고 어떻게 보면 뭐 출신이 어떻고 나는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난 국사학과보다는 난 연극영화과를 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 내가 배웠던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과 그런 메소드에 이 역사 얘기가 붙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제 소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발 제 동생 방원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새로운 스타일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 덕분에 설미석이 난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